자, 우리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물리 기초 파트에서 싹 떠들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공식을 이제 써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봤던 속력에 관련된 공식 누구 있었어? V는 누구분의 누구? T분의 누구요? S. S는 무슨 T? VT.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네. T는 누가 됩니까? V분의 S. 자, 여기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물체의 운동이 물체에 무엇이 작용하지 않을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무슨 운동이죠?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무슨 운동? 금속 직선 운동. 그렇죠. 여기는 무조건 누굴 적용하는 거야? 이 공식을 적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외에는 이제 속력이 무엇한다라는 얘기야? 바뀌는 거야. 그치? 속력이 바뀌는 물체의 운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가속도 파트에는 이제 말 그대로 가속도가 등장하는 누구요? 속도의 공식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자, 변하는 속도인 가속도 우리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공식이 나중 속도에서 무슨 속도를 빼요? 처음 속도를 빼요. 그래서 무슨 변화량으로 나눠주죠?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주죠.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눴기 때문에 미터 퍼 무슨 제곱이 되지? 세크 제곱이 되지. 그치?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델타 T분의 누가 되고요? 델타 V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A는 누구분의 누구라는 공식이 나오죠? T분의 V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속도가 변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이제 무조건 무슨 공식 써주셔야 돼요? 요 공식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저 공식 써주셔야 되죠. 저 공식이 등장한 상태에서 V는 무슨 T를 써주십니까? 얘들아? AT라는 공식을 써주셔야 돼요. 네,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의 운동에서 V는 T분의 S를 써주는 거고요.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는 V는 누굴 쓰셔야 돼요? AT로 V를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A를 여러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물체에 작용한 누구? 힘과 물체의 질량을 알려줘서 누굴 구하는 경우?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A는 누구분의 누가 됩니까? M분의 누가 돼요? F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A는 N분의 F가 되죠. 그래서 A는 N분의 F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어요? 이 공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무엇합니까? V는 AT에 대입을 해서 속도를 구하는 이런 식의 공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누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가속도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공식들이 여러분들과 따라다녀야 되고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가속도가 등장하지 않을 때 무조건 조 공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맞죠? 자, 공식을 외웠으나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리의 기초 파트에서 선생님이 중력에 대한 언급을 충분히 했었죠. 그치? 킬로그램당 몇 뉴턴이라 9점 몇 뉴턴? 8뉴턴.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량이 커지면 누구도 커진다. 중력도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1kg당 9.8뉴턴이기 때문에 10kg이면 몇 뉴턴이 되죠? 98뉴턴이 되죠. 그래서 중력이란 누구의 비례의 관계를 갖는다? 물체가 가지는 누구? 질량의 비례의 관계를 갖는다. 자, 여기서 이제 중력 법칙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 법칙에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중력은 어디서 출발한 개념이에요, 얘들아? 만유인력에서 출발한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갖고? 질량을 갖고,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 지구에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그렇죠. 질량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물체 사이에서도 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 사이에 중력? 물체 누구요? 사이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중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누굴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여기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가지는 질량을 M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라는 물체가 있어? B라는 물체가 있어. 이 물체의 질량이 M2라고 얘기를 하고요. A, B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물체는 저만큼의 거리를 떨어뜨려 있으면
나누면서 각자의 누굴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A가 B가 A를 서로 잡아당기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재 이 그림에서 두 물체는 뭐에 있어요? 지금 두 물체는 정지에 있어요. 두 물체는 뭐에 있다고 얘들아? 정지에 있습니다. 자, 정지에 있는 이 물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B가 A를 잡아당긴다고 그랬죠. 어느 쪽으로? B가 A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B가 A를 잡아당기는 중력 누가 됩니까 얘들아? FA가 돼요. 자, A가 B를 잡아당기는 중력 당연히 A 쪽으로 잡아당기죠. 누가 됩니까? FB가 됩니다. 자, 방향은 반대인데요. 두 힘의 크기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물리의 기초에서 힘의 평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두 힘의 크기가 무엇하고 같고 방향이 무엇일 경우 반대일 경우 이 두 힘은 상쇄돼 버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명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정지해 있냐라는 거죠. 그치? 자, 왜 정지해 있습니까? 결국 자, B가 A를 잡아당기는 FA와 누구 크기? FB의 크기가 무엇하기 때문이다?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힘은 서로 무슨 방향에 있죠? 서로 무슨 방향에 있어?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서로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는 둘 다 서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건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 전제 조건이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요. 물체의 질량, A의 질량이 M1이 누구보다 커요 얘들아? M2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얼추 보면 질량이 큰 A가 중력이 더 뭐 할 것 같아요 얘들아? 클 것 같죠? 그치? A가 B보다 질량이 더 크니 중력도 뭐 할 것 같아? 클 것 같아. 그런데 두 중력의 크기가 무엇하지? 같대. 그치? 왜 같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물체가 상대방을 잡아당기는 힘인 이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봅시다. 자, 보세요. 우주 공간에 굉장히 많은 물질이 떠 있지만 그 모든 걸 지구가 잡아당기지는 못해요. 왜요? 너무 어디 있어서? 멀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두 물체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엔 누구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두 물체 사이에 누구도 영향을 미쳐요? 거리도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A만 질량을 가지고 있나요? B도 질량을 가지고 있죠. 두 물체는 서로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잡아당기고 B가 A를 잡아당기는 이 중력인 누구에는 F는 누구에 비례하냐?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누구요 얘들아? 얘도 질량이 있고 얘도 질량이 있다 보니까 두 물체의 누구의 곱에 질량의 곱에 무엇한가 비례를 하는 거야. 너도 질량이 있고 나도 질량이 있으니까 내 질량이 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의 중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두 물체의 무슨 곱에 비례하더라? 질량의 누구에 비례하더라? 곱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됐을까요? 그런데 이 물체가 아무리 질량이 크다 한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커져요? 약해져요? 약해져. 그렇죠. 멀리 있으면 잘 못 잡아당겨요. 맞지? 그럼 무슨 얘기야? 아, 이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F는 거리에는 비례야 반비례야? 거리가 멀어지면 잘 못 잡아당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 누구에 반비례하더라?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거리에 누구에 반비례하더라?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아, 그러면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물체의 누구의 곱? 질량의 곱. 그 다음에 거리도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친다라는 거야.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무슨 법칙을 알아냅니까? 중력 구도를 알아내요. 법칙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중력 법칙이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하는 법칙. 이게 이제 항상 적용되는 법칙을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의 요소를 누구로 끌어낼 때? 공식으로 끌어낼 때, 자, 요거의 곱으로만 질량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대로 대입해서 되면 되느냐? 실험을 통해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야. 중력 누구는 F는 하고 계산을 하려면 우리 항상 여기에 무슨 상수가 붙어요? 중력 상수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배웠을 거예요.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무슨 V제곱? MV제곱. 그치? 항상
항상 앞에 붙는 이런 숫자를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런 숫자들은 누굴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자,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아유 중력상수 꽤 숫자가 사실 좀 무엇합니까 얘들아?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누구로 쓰자? 숫자로 안 쓰고 문자로 쓰자. 중력상수 뭐라고 씁니까? G라고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미치는 요소들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무엇합니까? 질량의 곱에 무엇합니까? 비례한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요게 무슨 법칙?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법칙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법칙에 입각해서 FA와 FB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FA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중력상수 G 곱하고요. AB 사이의 거리가 딱 몇이죠, 얘가? R이죠. R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누구의 곱? 질량의 곱 M1, M2의 값수로 FA를 구해집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FB는 어떻게 돼요? 똑같죠. G를 곱하고 누가 돼요? R의 제곱분의 누가 됩니까? M1 곱하기 누가 돼요? M2가 돼요. 그러면 F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인 FA와 FB는 공식이 완전히 같아져 버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FA와 FB의 크기는 무엇해? 같아. 그런데 둘은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무엇을 이뤄? 평형을 이뤄. 그래서 그 효과가 0이기 때문에 두 물체는 서로에게 끌려가지 않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A의 질량을 크게 한다. A의 질량을 크게 하면 FA만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A의 질량을 크게 해요. 그럼 이거 커지는 거지. 그치? M1이 커지는 거야. 여기도 M1 똑같이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두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한 물체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자, 두 물체의 중력이 모두 다 증가하는 거지 한 물체만 중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중력법칙이라고 해서 공식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에 관련된 거랑 같은 공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무엇하게 됩니까? 다양한 상호작용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그래서 난 사실 그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 만날 때 이제 뭐 어떤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어.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과연 그러면 걔는 상처를 안 받았을까라는 거라는 거야. 결국 상호소통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을 땐 걔도 상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근데 가끔 안 받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그럴 때 내가 열받는 거지. 그치? 나만 상처받고 걔가 상처 안 받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누가 있냐면 요거 조심해서 보라는 거예요. 저 물체가 저대로 있어요. 그런데 두 물체와 지구 사이의 중력을 볼게요. 두 누구요? 물체와 누구 사이? 지구 사이 누구로 들어갑니까? 중력의 내용으로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예외의 문제까지 여러분들 대비가 되는데요. 자, 전제 조건이 똑같아요. A, B가 있고요. A의 질량이 누구요? M1. B의 질량이 누가 됩니까? M2. 네, M1이 누구보다 M2보다 무엇해요? 질량이 큽니다.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R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때 이 밑에 누가 있습니까? 네, 이 밑에 지구가 있어요. 이 밑에 누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자, 이 지구의 질량이 누가 되냐면 M 누가 돼요? 3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전제 조건을 갈게요. 여기서 누구 A와 지구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요? 요걸 소문자 R이라고 하고요. 자, 지구와 B 사이의 거리도 소문자 뭐라고 얘기할게요? R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나요? 자, 이때 지구와 A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구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구와 A 사이의 중력을 FA 다시, 지구와 B 사이의 중력을 FB 다시로 설정을 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FA 다시 어떻게 구해요? 공식 불러볼까요? 상수 누구? G. 자, 거리 어떻게 될까요? 스몰 r의 제곱 분의 누가 됩니까? M1 곱하기 누가 돼요? M3가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FB 다시 어떻게 되죠? 상수 누구? G. 그 다음에 거리 스몰 r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M2 곱하기 M3가 되죠. 자, FA-와 FB-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치? 엄연히 지금 누가요? M1이 M2보다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래서 FA 다시가 F 누구 다시보다 P 다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인지 두 물체와 지구 사이의 중력인지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낚이지 말라는 얘기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누구? 중력에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자, 저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구에서 공중에 떠 있는 모든 물체들은 계속해서 무슨 역을 받죠? 중력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굴린 공들은 바닷가의 마찰력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이 달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바닥과의 마찰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변수가 있는데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이 다 똑같이 받으니까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제 봅시다.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 자, 누구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야? 중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물체의 운동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무조건 공중에서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공중에서 떨어져야 되죠. 바닥에서 이렇게 굴린 공은요, 수평으로 힘을 받는 거지. 중력은 물론 받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중력에 의한 운동을 보려면 공중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너무 졸리면 서서 들어도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알짜 힘이 무엇할 때? 일정할 때. 알짜 힘이 무엇할 때? 일정하게 어떻게 작용할 때? 계속 무엇하는?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알짜임이 몇일 때였어? 0일 때였어. 근데 알짜임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 자, 이게 이제 힘이 일정한 경우가 사실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길필이 팔을 쳤어. 그럼 어떻게 돼? 팔을 친 순간부터 내 손이 끝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계속 힘의 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일정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요 경우가 누구밖에 없다고 얘들아? 중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에 이름을 주기 전에 경우를 한번 볼게요. 공중에서 선생님이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공중에서 얘를 잡고 있으니까 얘는 멈춰있는 상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물체는 현재 속도로는 몇 미터 퍼 세크에 해당합니까? 0미터 퍼 세크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力이 작용해요? 네, 중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저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 일정해. 킬로그램당 9.8이야. 그럼 얘가 떨어지는 동안 질량이 바뀌지 않는 한 중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용했더니 얘가 요만큼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까지 공이 떨어졌단 말이야. 이때 몇 미터 퍼 세크였냐면 10미터 퍼 세크였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중력이 한번 작용했을 때 얘네들의 속도가 얼마큼이 빨라졌어요? 10미터 퍼 세크만큼 빨라졌던 거 맞아요? 틀려요? 10미터 퍼 세크만큼 빨라졌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변환 속도예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중력이 멈추나? 아니죠. 계속 작용하죠. 계속 작용하면 똑같은 힘의 크기당 이 일정 크기의 힘 때문에 10m per sec가 빨라진 거예요. 그럼 역시나 똑같아. 또 일정 크기의 힘 때문에 몇 m per sec가 빨라집니까? 10m per sec가 빨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10m per sec가 빨라집니다. 그럼 10m per sec에서 10m per sec가 추가되니까 몇 m per sec가 되죠? 그렇죠. 20m per sec가 돼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1초에 20m 간다는 얘기고 얘는 1초에 10m 간다는 얘기야. 그럼 1초에 10m에서 이동거리가 이렇게 됐지. 그럼 1초에 20m면 이동거리가 이거의 몇 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저거의 몇 배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돼야 돼요. 됐나요? 2배 맞나요? 자, 요렇게 해서 저거의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되어서 물체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요렇게 되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쯤 왔을 때, 중간쯤 왔을 때 얘는 20m per sec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중력은 계속 작용해요. 자, 그러면 역시나 일정 크기의 중력에 대해서 또 몇 미터 per sec가 빨라지는 거야? 10m per sec가 빨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또 10m per sec가 빨라지죠. 그래서 몇 미터 per sec가 됩니까? 30m per sec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30m per sec가 되죠. 자, 왜 자꾸 환수가 오른쪽으로 가지? 자, 30m per sec가 됩니다. 그러면 1초에 30m 간다는 거니까 이거의 몇 배를 움직여야 돼? 3배를 움직여서 떨어지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에 도달할 때? 바닥에 도달할 때는 몇 미터 퍼 세크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30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가끔 가다가 이 친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속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선생님 바닥에 떨어지면 정지하는 거지. 뭘 몇 미터 퍼 세크예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입니다. 정지했을 때 속도가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속도를 봤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매 순간 속도는 달라져. 그런데 일정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당 변하는 속도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네. 그치? 변하는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속도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이었어요. 계속해서 3m/s로 가는. 그런데 얘는 무엇하게 됩니까? 네,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등가속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자,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가속도 운동은 사실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요? 무슨 상태? 진공 상태에서 무엇합니까? 진공이 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없는 거죠. 자,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 공중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무슨 낙하 운동이라고도 합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변화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표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표로 정리해보면 누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작용한 시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이동거리 누가 있어요? S가 있죠. 됐나요? 그럼 시간을 볼게요. 맨 처음에 몇 초? 0초, 1초, 2초, 몇 초? 3초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맨 처음엔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중력이 작용해서 1초가 지났을 때 몇 m/s가 됐을까요? 내가 10m/s. 그럼 두 번째 몇 m/s가 됐어? 20m/s. 그 다음에 30m/s 됐던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무슨 거리? 이동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물리의 기초 파트를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등속직선 운동에서 뭐 썼었죠? V는 누구분의 누구? T분의 S. 그치? S는 무슨 T? V. T로 일방적으로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굴 보여줄 거냐면 그래프를 보여줄 거야. 자, 그러면 이 등속직선 운동에 관련된 누구? 그래프로 들어갑니다. 자, 요 단원에서 등장하는 그래프의 경우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무조건 X축이 누가 돼? 시간일 때 Y축에 누구 하나 나와야 돼? 속도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X축이 누구일 때? 시간일 때.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 거리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거리 나와주셔야 되죠. 됐나요? 그치? 자,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먼저 시작하죠. 모든 속도 파트는. 그런데 얘네들 시간이 0, 1, 2, 몇이야? 3이야. 근데 처음에 멈춰 있었고요. 힘이 작용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지? 10, 20, 그 다음에 몇이 되니까 3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아요? 증가하죠. TV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기울기와 넓이예요. 누구와 누구라고? 기울기와 넓이. 그치? TS 그래프의 이 부분 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TS 그래프는 통합과학에서 원래 가르치지 말아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면 비교가 안 돼서 사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물리를 암기로 접근할까봐 요거를 또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동거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볼 거예요. 자, 우리 등속 직선 운동에서 TV 그래프 기억납니까? 등속 직선 운동에서 항상 그래프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교 문제를 풀기가 수월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서 TV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슨 거리였죠? 이동거리였죠. 근데 그 그래프 아래가 사각형이었어요? 삼각형이었어요? 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등속 직선 운동, 아니, 등가속도 운동 얘는 그거와 다르게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 네, TV 그래프니까요. T와 V를 알면 무슨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동 거리가 사각형이 아니라 몇 각형이라고요? 삼각형이라고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몇 분의 몇 하셔야 되죠? 2분의 1 하셔야 되죠. 그래서 몇 초 동안?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1 곱하기 10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래서 몇 미터가 됩니까? 5미터가 돼요.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그럼 몇 미터가 됩니까? 20m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몇 미터가 됩니까? 40 몇 미터가 돼요? 5미터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결국 뭘 볼 수 있어요? 이동거리의 간격의 폭이 점점 뭐해져요? 넓어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를 암기로 접근하면 곤란하죠. 요것도 꼭 그려봐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네들의 이동거리 처음에 몇 미터 갔어요? 5미터 갔고요. 그 다음에 몇 미터 갔습니까? 20미터 갔죠. 그 다음에 3초 때 몇 미터 갔습니까? 45미터로 이동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넓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서 점을 찍어볼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그래프를 연결해 볼게요. 연결했더니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져? 곡선으로 그려져? 곡선으로 그려지네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점점 무엇합니까?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여기보다 두 번째 구간에 더 기울기가 급해지고 세 번째 구간에서 더 급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가 순간 속도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여기까지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교해서 알아두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죠? TV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TS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죠? 요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TV 그래프가 사선으로, TS 그래프가 무엇으로 얘들아? 곡선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V 그래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TV 그래프에서 누굴 볼 수가 있냐? 자, TV 그래프에서요. 그래프에 누구 봐주셔야 돼요? 그래프에 누구 봐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울기 봐주셔야 되죠. 자, 기울기가 X축 증가량분의 무슨 축 증가량이에요? Y축 증가량에 해당하는 거 맞죠? X축이 누굽니까? T, Y축이 누구예요? V. 자, T가 증가할 때 V가 얼마큼 증가했느냐? 맞지? 그래서 자, 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줬으니 가속도가 기울기가 누가 됩니까? 변환 속도 A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심지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해.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30m/s를 3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가속도 몇 m/s 제곱이 됩니까? 10m/s 제곱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봤는데요. 이 물체에서 속도가 변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이 물체에서 속도가 변한 이유,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정 크기의 힘이 작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일정 크기의 누가 발생했습니까? 가속도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TF 그래프 무엇합니까? 네, 일정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무엇합니까? 일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일정 시간에 무엇합니까? 일정 양만큼 공부를 해보세요. 힘을 써보세요. 그러면 늘 그 일정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 S에 대한 공식을 좀 정리할 건데 지금 여기 그려놓은 4개의 그래프가 등가속도 운동, 즉 자유낙하 운동에 해당되는 4개의 그래프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요. 이동거리 S를 구할 건데요. 이동거리 S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이동거리 S를 구하는 공식. 원래 S는 무슨 T였어요? VT였어요. 그런데 얘는 삼각형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몇 분의 몇이 붙습니까? 2분의 1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맞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둔 상태에서 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죠. 자, 처음에는 이동거리가 0이고요.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몇 미터죠? 5미터.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몇 미터? 20미터.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몇 미터? 40 몇 미터? 5미터라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치? 자,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표만 주고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이런 표만 주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구간별 시간 변화량을 보세요. 구간별 시간 변화량이 몇 초예요? 1초, 1초, 1초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구간별 속도 변화량을 보세요. 몇입니까? 10m/s, 10m/s, 10m/s가 빨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표만으로 가속도 A를 찾는 방법 무엇입니까?
자, 몇 초 동안? 1초 동안. 몇 미터 퍼 세크씩 구간별로 증가했어? 10미터 퍼 세크씩. 그래서 10미터 퍼 세크씩 증가했기 때문에 자, 가속도는 10미터 퍼 무슨 제곱이다? 세크 제곱이다. 자, 학교표나 문제집에 구간별 2초인 경우가 있어요. 0, 2, 4, 8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구간별 속도 증가량은 똑같이 몇 미터 퍼 세크야? 10미터 퍼 세크야. 됐을까요? 구간별 속도 변화는 10m per sec인데요. 구간별 시간이 2초씩 나왔어. 그럼 그 2초로 나눠야지. 그럼 가속도가 몇 미터 per second 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표로만 나오면 또 문제를 표에서부터 아예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가속도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상기시켜줘야 될 공식이 무엇이에요? A는 누구요? T분의 누구라고요? V라고요. 됐나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거 V는 무슨 T요? AT요. 가속도 운동에선 이걸로 V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동거리 S를 구할 때 2분의 1 VT의 공식으로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누굴 주지 않습니까? V를 주지 않아요. 누굴 주지 않아요? V를 주지 않아요. V를 주지 않고 누구를 줍니까 얘들아? A를 줍니다. 됐을까요? 자, A는 누구분의 누구예요? T분의 V. 그래서 V는 무슨 T라고요? AT라고요. 시간은 준 거지. 그러니 V를 주지 않으면 V에다가 누구의 공식을 갖다 대입해? AT의 공식을 갖다 대입해. 됐을까? 그래서 누가 됩니까? 이동거리 S는 2분의 1 무슨 T제곱이 돼요? AT제곱이 돼요. V는 AT이기 때문에 T가 하나 있는데 AT가 들어가니까 AT제곱이 됩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동거리에 대한 공식이 추가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누굴 살짝 봤어? 아, 가속도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정리하고 이동거리 S를 구하는 방식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선생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 잘 찾아보세요.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누가 누구를 줍니까? 물체의 누구요? 질량과 누굴 줍니까? 작용한 힘의 크기를 줘요. 물체가 몇 킬로그램이야? 2kg이야. 작용한 힘이 몇 뉴턴이야? 10뉴턴이야. 이걸로 니네가 가속도를 직접 뭐 하는 거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줘. 시간은 주고 요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요? A는 누구분의 누구? M분의 F의 공식을 써서 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몇 미터 퍼 세크 제곱? 5미터 퍼 무슨 제곱?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나오죠. 그럼 시간 줬으니까 5미터 퍼 세크 제곱 대입하고 T제곱 갖다 곱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물론 그렇게 심플하게는 안 나옵니다. 좀 더 복잡하게 나오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공식들을 동시에 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등장하는 모든 문제에서는 A는 누구요? T분의 V, V는 AT와 A는 M분의 F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배웠어?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계속해서 속력이 빨라지는 물체의 운동, 일정 크기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지. 이거를 어디로 던지냐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질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던질 거야? 수평 방향으로 던질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누구로 던진 공의 운동으로 할 거냐면 수평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할 거야. 수평으로, 수평 방향으로 무엇한 던진 누구의 운동? 공의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야. 맞지? 그런데 너네 수평으로 선생님 공을 던져봐.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런데 내 손을 떠나도 무슨 역은 받아? 그렇지.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내 손으로 처음 출발할 때만 힘을 받는 거 맞아? 들려? 맞죠? 그 이후로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어떻게 니네 고통스러워서 니네 고통스럽지 지금 졸려서 어떻게 이것만 빨리 정리하고 끝낼게. 자, 그러면 무엇하게 됩니까? 얘를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뭐 했어? 던졌어. 됐을까요? 자, 내가 이때 몇 미터 퍼 세크로 던졌냐면 3미터 퍼 세크로 던졌어. 근데 누차 말하지만 무슨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내 손을 떠난 이후로 누구를 받지 않아? 힘을 받지 않아.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힘이 R자 힘이 몇이야? 0이야. 자, 그럼 R자 힘이 0이면 무슨 운동해야 돼? 승소.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해야 돼?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물체는 움직이면서 무슨 역을 받죠? 중력을 받아요. 그치? 중력을 받으니까 연직 방향으로 이 친구가 또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일 때 봤더니 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3m/s로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자, 첫 번째 공이 떨어지는 구간. 자, 떨어질 때는 무슨 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얘들아?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질 때는 중력 때문에 떨어져. 자, 여기서 두 번째 공의 위치가 1로 갑니다. 됐을까요? 두 번째 공의 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세 번째 공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의 위치가 어디에 오게 되냐면 여기 바닥에 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걸 봤더니 어떻게 떨어져 얘들아?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이렇게 해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떨어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중력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두 가지로 나눠. 수평 방향과 무슨 방향? 연직 방향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중력의 방향 있죠. 중력의 방향. 여기서 연직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력을 측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 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 누굴 가지고 실험했어? 납. 그런데 납이 한자로 납 연자를 써. 그런데 이 북극에 가서 우리가 납을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서 지표면에 대해 무슨 방향이야? 직각 방향이네. 중위도 지방에 가서 납을 공중에 매달았어. 지표면에 대해 직각 방향을 향하는 거야. 적도 방향에서도 무엇합니까? 공중에 매달았더니 역시나 납이 지표면에 대해서 무슨 방향이야? 직각 방향이야. 그래서 중력의 방향을 납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지표면에 대해서 언제나 직각을 이루더라 라고 해서 그치, 중력의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연직 방향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 수평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나누게 돼요? 연직 방향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연직 방향으로는 R자 힘의 크기가 늘 누구로? 중력으로 일정한 거 맞아요? 틀려요? 일정한 거 맞죠? 일정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해요. 그러면 일단 일정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면 무슨 운동에 해당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 공의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섹션을 두 개로 나눴지? 수평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연직 방향. 그럼 각각을 따로 해석해줘. 자, 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이 공의 움직임을 봤더니요. 구간별로 어떻게 됩니까? 이동거리가 거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구간별로 이동거리가 무엇해요? 같아요. 네,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니까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요. 근데 연직 방향으로 공의 위치를 볼게요. 연직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연직 방향으로 이만큼. 연직 방향으로 이만큼. 점점 이동거리가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져요. 연직 방향으로는 정확히 무엇합니까, 얘들아? 등가속도의 운동을 반영해서 물체가 운동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네, 손을 떠난 이후로 힘을 받지 않는 수평 방향으로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적인 등속 직선 운동을 지속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지속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지속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물체에서 이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을 때 물론 이 친구가 곡선으로 휘어지면서 무엇하지만 떨어지지만 이 물체에 작용한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를 구하거나 속력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공식을 써주셔야 됩니까? 네, V는 누구요? T분의 S. 그리고 S는 무슨 T? VT의 공식으로 이 구간에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무슨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속력이나 이동거리나 시간을 구해라 라고 할 때는 가속도가 발생하니까 A는 누굽니까? T분의 V의 공식을 써서 V는 무슨 T? AT의 공식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동거리 S의 경우에는 원래는 VT로 구하지만 이 친구는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여기다가 V를 모를 경우 2분의 1 무슨 T제곱? AT제곱의 다양한 공식들은 연직 방향으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 물체가 3초 후에 낙하했어요. 이 물체가 3초 후에 낙하했어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몇이 되겠는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가 3초 후에 바닥에 도달했어. 정지했어.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맞지? 몇 미터 퍼 세크로 던졌다 그랬어? 3미터 퍼 세크로 던졌다 그랬지. 그런데 이 친구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몇 초라 그랬어? 3초. 그러면 3미터 퍼 세크 1초에 3미터씩 몇 초 동안 떨어진 거야? 몇 초 동안 움직인 거야? 수평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S는 VT를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미터 퍼 세크 곱하기 몇 초? 3초. 그래서 몇이 됩니까? 9m의 수평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서 물체에 작용한 가속도 A가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10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는 가정이 붙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얘가 몇 초가 걸렸다 그랬지? 3초가 걸렸다 그랬지? 그럼 바닥에 도착할 때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 어떻게 구해요? V는 무슨 t? AT. 그래서 10m per s 제곱에다가 몇을 갖다 곱해요? 3초를 갖다 곱해요. 그럼 몇이 돼요? 네, 30m per s로 연직 방향으로 바닥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 이동거리 S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2분의 1 무슨 t? VT 또는 2분의 1 무슨 t 제곱? AT 제곱. 그런데 2분의 1 AT 제곱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몇이에요? 10. 3초 후에 도달했으니까 몇이야? 9야. 맞죠? 그럼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의 무엇한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가 나와요? 45m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구별해서 문제가 나오지만 시간의 적용이 양쪽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자, 얘가 낙하할 때 3초가 걸렸다. 그럼 수평 방향으로도 몇 초 동안만 움직인 거야? 3초 동안만 움직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공통의 시간이 배부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그림을 선생님이 동시에 보여준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 물체를 A라고 할게요. 이 물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B예요. 지금 얘네들을 일부러 같은 높이에서 선생님이 출발시켰거든요. 자,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옆으로 던지고 하나는 그대로 자유낙하를 시켰어.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도달할까요? 둘 동시에. 왜? 똑같이 연식 방향 같은 힘. 둘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야. 그치? 그럼 둘이 떨어지는 이유는 둘 다 중력 때문이야. 이때 우리 무엇 하게 됩니까? 낙하하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고 누가 더 빨리 떨어지냐? 그럼 가속도가 큰 애가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럼 둘의 가속도는 A는 누구분의 누구로 구해요? M분의 누구로 구해요? F로 구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똑같았어? 안 똑같았어? 똑같았어. 얘가 2kg, 얘가 3kg이야. 그러면 중력 가속도 몇이니까 2분의 2 곱하기 몇이야? 9.8. 3분의 몇이야? 3 곱하기 9.8로 가속도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출발할 경우 무엇 하게 됩니까?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낙하합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B 두 물체는 동시에 무엇 합니까? 낙하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다. 자, 무슨 높이에서 출발했다? 같은, 그렇지. 높이에서 출발했어요. 낙하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떨어진 이유는 둘 다 중력 때문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낙하합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 얘를 뭐라고요? VA.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요? VB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VA와 VB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VA와 VB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VA가 빠를까요? VB가 빠를까요? VA와 VB는 같을까요? 같을까요? 자, 둘 다 정지를 했죠. 둘 다 결국은 정지를 한단 말이야. 정지 직전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얘는 정지 직전에 30m/s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얘는요.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도 정지하고요.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도 정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얘는 두 개의 운동을 정지시키는 거야. 그럼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연직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크에다가 그렇지 수평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크 요걸 동시에 정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속도가 합쳐지면서 정지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는 VA보다 VB가 무엇하다? 더. 그렇지. 빠르다. 됐을까요? 자,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더 멀리 가서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돼요? 수평 방향으로 더 무엇하게 던지면 돼요, 얘들아? 빠르게 던지면. 같은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가서 떨어지는 거 맞아 들려? 맞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 착안해서 누가 나오냐면 뉴턴의 무슨 실험이 나옵니까? 사고 실험이 나옵니다. 뉴턴의 무슨 실험이 나와? 사고 실험. 무슨 뜻이야? 생각으로만 가능한 실험이야. 실제는 불가능했어. 뉴턴이 생각을 해봤더니 누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요, 공중에서 공을 던집니다. 그럼 얘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아 들려?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런데 이러한 역학적 시스템이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수평 방향으로 빨리 던지면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는 거 맞아 들려? 맞지.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더 빨리 던지면 얘가 중력을 받아서 휘어질 때 휘어지는 각도가 지면이 휘어지는 각도와 무엇하다라면 일치한다라면 결국 무엇합니까? 계속 똑같은 각도로 무엇하게 되면서 휘어지게 되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이 공은 결국 바닥에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이후에 이것이 인공위성에 적용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적용이 돼서 인공위성이 실제 그렇게 계속 지구 주변을 회전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런 운동에 대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중력에서 여러분들 니네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심플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이 중력이 우리 인간의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 적게 미쳐? 많이 미치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냐면 일단 우리 지구 시스템에 미친 영향 중에 자, 기상현상 있죠. 대기 중에 구름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져서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무슨 현상? 기상현상. 이것도 누구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야. 만약에 누가 없다라면 중력이 없다라면 기상현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누가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근데 생명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코끼리처럼 몸뚱아리가 큰 애들 있죠. 얘네들은 실제로 다리가 두꺼워요? 얇아요? 두꺼워요. 몸의 무게를 중력에 의해서 누르는데 이걸 버티기 위해서. 그치? 근데 내 다리는 왜 그런 거지? 나도 몸에 살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발목이 부러질 것 같아서 너무 통증이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선생님 지금 중력의 역비례로 이렇게 지금 몸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몸이 큰 애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린 같은 애들 있죠. 기린 애들은요. 기린은 목이 굉장히 길잖아. 그치? 머리 끝까지 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중력 때문에 혈액이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린의 혈압이 몇이에요? 포유류 중 가장 높아요. 몇입니까? 200이에요. 야, 나도 200 찍은 적 있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나도 목이 길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선생님도 혈압 200 찍은 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기본적으로 동물 중에 혈압이 높은 애들은 이렇게 중력으로부터 머리가 멀리 있는 애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중력으로 인해서 높이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지형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그다음에 중력을 받아서 식물의 뿌리는 어디로 뻗어가지? 아래로 뻗어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고요. 여기서 그 뿌리들이 뻗어나감으로써 위로 자라나는 식물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것도 맞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에 우리 혈액은 온몸을 순환을 하죠. 그런데 정맥이라는 혈액 알아요? 몰라요? 혈관 알아요? 몰라요? 자, 동맥은 뭐예요? 펌핑을 통해서 심장에서 혈액이 나갈 때 이용하는 혈관이 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온몸을 돌고 들어가는 혈관이 누구예요? 정맥입니다. 근데 정맥은 혈액이 올라가는 와중에 중력 때문에 혈액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맥 중간중간에 누가 있죠? 판막이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여기서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요 라고 한 다음에 어떤 애가 선생님이 왜 아니야? 라고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선생님 모두라는 말이 들어오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모두 그런 경우가 사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틀렸다 이런 거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맥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혈액이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물론 심장 아래로 있는 몸의 조직이 많지만 머리는 심장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혈액이 머리를 돌았다가 내려갈 때 굳이 판막이 필요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이치적으로 잘 따져줘야 돼, 안 따져줘야 돼? 따져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조금 더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 이 친구의 운동방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중력의 방향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친구의 작용하는 누구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일치하지 않고 힘의 방향은 무슨 방향입니까? 얘들아, 중력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중력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향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